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물, 콜라, 사이다, 페트병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1.5리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인을 사러 가보면 와인은 딱 그것의 절반인 750ml. 이 둘이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와인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한 병에 얼마만큼의 양의 와인을 담느냐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와인병이 왜 750ml가 됐는지.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5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맥주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와인은 신이 만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 정도로 유럽에서는 이 와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와인 산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11세기, 12세기에 걸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프랑스 내의 와인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오늘 먼저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와인병의 용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노르망디 공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앙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앙주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르와르강 유역인데요. 이 르와르강 지역은 지금도 프랑스의 4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할 만큼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앙주 지역과 노르망디 지역이 서로 지속적인 싸움을 이어가다가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자 잉글랜드의 왕인 헨리 2세, 프랑스 이름으로는 앙리 1세가 자신의 딸 마틸다와 앙주 백작의 아들 조프리와의 정략적인 결혼은 안정적인 통치권과 추후 연합국가로서의 발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중세의 가장 큰 영지를 소유한 앙리 2세가 되죠. 당시 프랑스는 루이 7세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프랑스 귀족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큰 아키텐 공국의 상속녀인 엘리오너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아키텐과 멀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루이 7세는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하들은 극구 반대합니다. 아키텐이 소유한 땅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보르도, 아르마니아, 꼬냑 지방을 아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인데요. 당시 아키텐은 프랑스 영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세수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부강하고 또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아키텐이 독립해서 나간다는 것들은 신하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또한 기록에 보면 엘리오너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미인이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났고 예술가들과 교류도 활발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핵 인사였죠. 이혼을 한 귀족 여성과 동침만 하여도 그 여성의 재산은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엘리오너가 돌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유럽 귀족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앙주 백작 앙리가 프랑스 왕 루이 7세를 만나기 위해서 파리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오너가 몰래 앙리를 부르게 됩니다. 파격적인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내가 이혼하려는 거 알지? 나 어때? 나랑 결혼하면 내 재산과 군사는 다 니께 낼 수가 있어. 나랑 결혼해서 너의 꿈을 한번 펼쳐봐. 앙리는 궁정에서 이런 엘리오너의 제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죠. 엘리오너는 루이 7세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딱 2달 후 전격적으로 앙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과 LG가 합병한 것을 현대가 바라보는 그런 충격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르도 와인을 만드는 것은 프랑스지만 보르도 와인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잉글랜드다. 영국의 귀족들은 하루라도 보르도 와인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잉글랜드에서는 보르도 와인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와인 수출이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도량형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 각 국가별로 아니면 각 영주별로
프랑스 한 곳에서만 2,500가지가 넘는 이런 기준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도량령 차이로 인한 손실이 많이 커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르고뉴 쪽에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와이너리의 모습인데요. 이 와이너리에 보면 이 오크통에다가 와인을 숙성하게 됩니다. 이 오크통의 규격도 영국과 프랑스가 달랐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보르도 쪽은 50갤런짜리 오크통을 사용했었고요. 영국에서는 42갤런짜리 오크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1634년 영국에서 드디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유리병이 발명되게 되고요. 유리병이라는 것은 기원전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지만 강도가 약하고 단가가 비싸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34년 영국에서 개발한 유리병은 튼튼하고 와인을 담기에 적합한 강도까지 갖추고 있어서 딱 알맞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이죠.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오크통으로 와인을 팔다 보니까 이 큰 오크통을 보이는 데다가 둘 수 없으니까 지하나 창고에 갖다 놓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자에 와인을 따라서 와인을 손님상에 갖다 놓게 되는데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인을 바꿔치기 하는 사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유리병에 와인을 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와인을 가져오면 와인셀러가 꼭 고객에게 주문한 와인을 보여주고 확인 후에 개봉하게 되죠. 유리병에 와인이 담기고 나서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빈티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와인의 숙성, 와인의 품질 가래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1707년 전국적으로 이 유리병을 도입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와인처럼 한 병씩 이렇게 나눠서 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도량형이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것도 달랐던 겁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쇼팽이라는 단위를 썼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852ml 정도 되는 지금의 와인병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쇼팽 가문이 맞습니다. 피아니스트 쇼팽의 외삼촌뻘 되는 분이 프랑스에서 큰 와이너리를 하셨는데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쇼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은 갤런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1갤런이 4.5리터 정도 되는데 쿼트 갤런 등으로 쪼개갖고 와인을 담게 됐는데 이것 또한 용량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에 있는 상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계산적으로 쉬운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1갤런을 6병에 나눠 담는 겁니다. 1갤런은 4.5리터인데 그것을 6병에 쪼개서 담게 되면 정확하게 750ml가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많이 쓰던 50갤런짜리 오크통을 냈을 때 딱 300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42갤런짜리 영국식 오크통에서는 252병이 나왔었고요. 보르도 상인들이 50갤런짜리를 나누기를 해서 300병으로 쪼개봤더니 한 병당 750ml가 된 것입니다. 이 750ml는 와인잔 기준으로 6잔을 따르면 딱 떨어지는 양입니다. 이렇게 와인병은 750ml가 표준이 되게 되죠. 와인을 좋아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인을 여러 병을 한 번에 사실 때 보통 박스 단위로 사게 됩니다. 박스에는 항상 6병이 들어가 있는데 6병의 용량이 바로 1갤런이 되고요. 이처럼 우연히 결정된 와인병의 용량과 크기는 19세기의 대영 제국의 확장과 함께 영국의 세수 기준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퍼지게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와인병은 750ml 기준으로 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또한 영국의 세수 표준에 맞추어 갖고 갤런 단위로 포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마시는 물, 콜라, 사이다, 환타 등도 이 세 묶음이 바로 1갤런이라는 영국 단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가 1.5리터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와인병의 크기도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종류로 있는데요. 750ml를 붓다이라고 부르고 1.5리터 단위를 매그넘이라고 부르며 3리터 단위는 제로보암, 4.5리터는 헤어보람, 6리터는 마튜살렘으로 불리고 이처럼 1.5리터 단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정해진 1.5리터의 규격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이 와인병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수싸움을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프랑스는 와인을 생산했었고 영국은 와인을 소비를 했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갤런을 6병 단위로 나눠서 750ml로
하게 만드는 이 보르도 상인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와인과 함께 프랑스 역사를 많이 바꾼 대해양 시대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증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파리 삼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